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올해 노동 고용에서 화두가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일 텐데요. 네. 지금은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인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이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일주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 줄어든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그쵸. 바뀔 때 그때는 의견들이 다양했었지만 그렇습니다. 막상 또 정착되고 나니까 삶의 질도 좋아지고 주말도 있고 네. 또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근로시간 단축도 처음에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정착이 되면 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거고 네. 또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 기회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처음에는 네. 뭐든지 이제 좀 도입될 때는 진통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정착이 되면 차차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근로시간 단축법이 지금 박송희 아나운서 말한 대로 좀 고용 창출로 이어져서 우리 네. 잡정보센터 애청자인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취업 성공 또 기쁨으로 좀 확대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2018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할 뿐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을 저희가 밝혀드리고 네.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살펴본 날인데요. 네. 세기 박철훈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어디 안 그래서 좋으세요? 얼굴이 좀 이렇게 헬스케지신 것 헬스케졌죠. 같기도 하고요. 예. 한 10일간 거의 병원에서 실려가고요. 독감 걸리신 거예요? 독감에 뭐 장염에 네. 뭐 별별하게 다 걸려가지고 액땜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 정말 네. 정말 액땜을 하셨는데 네. 올해 안에 네. 계속 건강하시길 기원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네. 일 있으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을 또 잘하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다 아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세요. 자, 그리고 2018년 황금 개띠의 해에 왜 떨어졌나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가 있었고 네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영문과의 김원호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올해 2월에 인하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할 예정인 김원호라고 합니다. 네. 뭔가 이게 왜 떨어졌나 출연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과 부족한 점을 네. 공개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항상 드립니다만 원호 학생은 딱 보기에는 굉장히 강직하고 약간 형사의 느낌인데요. 느낌이. 형사요? 예, 강력계 형사의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그 계기로 출연하게 됐어요? 먼저 꼭 취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좀 힘든 결정을 내렸고 그랬군요. 그렇게 하다가 현직자를 만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잡정보센터에서 왜 떨어졌나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신익진 학생 그 편을 부산대학교 이신진 예. 씨 그래요. 보게 됐었는데 그 영문과 같은 과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조언을 받는 거를 보고 저도 조언을 꼭 받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좋은 결정 내리셨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이 많이 바라겠습니다. 익진 씨가 예. 사람들 많이 물어보네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신익진 학생. 자, 그러면 김원호 학생의 스펙 점검 또 네. 지난 하반기 공채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18년 황금개해에 왜 떨어졌나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원호 학생의 스펙 및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호 학생은 올해 2월 인하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학점은 4.1점, 어학 점수는 토익 945점과 토스 150점 갖고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 2급과 중등 교원 2급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과 경험 내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학생은 2009년에 해병대 의장대로 군입대 했고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기숙학원 겨울캠프 강사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인하대 영문학과에 좀 남들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입학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또 그랬기 때문일까요? 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학업에 임해서 5회 학업 우등생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수업을 맨 앞줄에서 열성적으로 들어서 또 별명이 앞줄 오빠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017년에는 인하대병원 감사실에서 직무 체험을 했는데요. 협약서와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서류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소화를 시켜서 직무 체험 기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영업관리 직무 도전을 위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해외 백화점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과 대인관계 도서 같은 영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서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남들보다 비록 대학에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24시간을 열정적으로 보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는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씨는 직무 체험을 했던 인하대학교 병원 행정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하나갤러리아에서는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LF와 코오롱, FNC, 세아상혁 등 의류 패션업 영업관리직으로 도전을 했지만 이 역시도 서류 탈락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한세실업 해외 영업부문에서는 1차 면접에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호 학생은 유통 패션 산업의 영업직을 목표로 작년 하반기 공채 지원 도전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지원하기에 본인의 스펙과 그리고 경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호 학생의 스펙 점검과 지원 전력 점검에 앞서서 원호 씨가 지원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보니까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인하대병원 최종 면접 받는 게 진짜 정말 통한 천추의 한이었겠네요. 예,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웠었습니까? 그 면접을 볼 때 직무나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면접 답변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직무에 대한 서칭을 해봤을 텐데 예. 좀 한계가 있었나요? 아니면 아예 별로 그냥 알아보지 않았나요? 직무에 대한 그 고민을. 약간 한계가 좀 있었고 제가 경험이 좀 공부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쌓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좀 정확히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에 맞추면은 뭐 지원할 만한 기업과 직무가 많지 않다는 거. 그것도 좀 어려웠다면서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공은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그 공부를 많이 했고 그 기업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인문계는 그 크게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제가 딱히 그리고 상경계통이나 그런 쪽에 어떤 복수 전공 같은 거를 하지 않아서 예. 그런 쪽에서도 조금 분리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 원호 씨 스펙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우선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올해 89년생 30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으로 하기에는 거의 꽉 차 있고 조금 네,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기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를 늦게 입학한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다가 다시 군입대를 하고 나서 전역을 하고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을 입학하게 돼서 입학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수능을 다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대단하군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경험 중에 교육 쪽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잘 안 맞았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교직 이수를 해서 그 자격증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문제되는 거는 임용고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실제 교생을 갔다 보고 나서 보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전망이 크게 밝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은 제가 생각을 접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왜냐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또 좋은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의지의 사나인데도 그거를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적성에 안 맞아갖고 그거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교육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공을 그럼 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제가 오노 씨 자료를 주말 내내 그냥 좀 파헤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노 씨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러한 유통계의 영업 관리라든지 영업 쪽에 이제 패션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거의 교육계 계통의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학점과 어학능력은 되게 뛰어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되게 뛰어난 부분들이 한데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무를 잡을 때요. 자기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공 그리고 가치관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직무를 잡게 되는데 예. 그 직무를 잡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경험이 어디에 있던 건지 그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곳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곳을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두군하나씩으로 가다 보니까 또 자기소개서도 쓸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똑같은 획일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의 고배를 계속 맞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경험을 한 것 중에 보면은 경험상의 노하우도 그렇게 많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당국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탈락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했던 부분들을 더 살리려면은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서 본인의 전공 즉 교원 자격증도 있죠.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영어 그 교육에 대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육 설계라든지 이런 파트에 조금 더 지원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번외로 경영학 한 15학 점을 들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거를 좀 어필을 해가지고 경영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경영 지원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생산지 파트에서는 생산 관리 파트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쪽으로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패션 쪽이랑 유통업으로 우선 큰 틀을 잡아서 지난 하반기에 좀 도전을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채 규모가 큰 직무입니다. 영업이나 영업 관리직으로 좀 도전을 해봤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현재 스펙을 보자면은요, 오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스펙이 지금 어학 점수하고 그다음에 학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남다르게 좀 더 높은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노 씨의 구체적 자료를 보면은 미국 시절에 만두가게 6개월, 그다음에 워시잔 3개월. 뭐 종로학원 서포터즈, 그다음에 교육봉사, 학원 강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유통 쪽이나 아니면 영업 관리 쪽을 이렇게 끄집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입히려고 막 그랬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으로 있고요. 근데 만두가게하고 시장 가가지고 유통을 다 알았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취준생들이 대부분 이게 영업 관리라든지 영업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중에서 어필을 하는 쪽이 이제 GS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BGF 리테일, 즉 CU나 아니면은 GS25시 이러한 편의점에 관련돼 있는 영업 관리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지금 오노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란 후라이를 생각한다면 지금 계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란을 가지고 있는데 후라이팬과 지금 소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만들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미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계란만 그냥 깨먹자니 그냥 판매직으로 갈 것 같고 이러한 지금 상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면서 상반기 때는 가져가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책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좀 여쭤볼 게 그럼 패션하고 유통 쪽에 원래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많이 뽑아서 간 건가요? 사실 두 가지 다 많이도 뽑고 관심도 있어서 지원을 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해병대 갔다 오고 네. 이렇게 우직한 느낌이면 남자가 이게 패션 쪽은 약간 여성스러운 그 카테고리인 것 같아서
그런 선임교회 좀 있잖아요. 근데 네. 원래 그쪽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 그럼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좀 해보실 생각이세요? 사실 가능하다면은 계속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네. 현실적인 부분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에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 사실 뭐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지만 그냥 오랫동안 그냥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주 좀 많이 보고 그런 거에 이제 글도 브랜드에 남기고.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명품 같은 거 좋아하고. 좋아만 합니다. 좋아만. 좋아하면 좋은 건데 내 얘기는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할 때 네. 그럼 그때 당시에도 패션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쪽으로는 지원을 안 해봤었어요 학교에서? 사실은 그 뭐 제일 먼저는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패션 쪽으로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전공을 쭉 가서 교직 이수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교직 이수의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니 네. 더 그때 당시 이제 패션 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약간 후회감. 후회도 있고. 네네. 그러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어필하려면 그 지금도 패션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회사에서도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이도 있고 영문과 했는데 왜 그 저기 교육 같은 거 다 해놓고 왜 패션 쪽에 지원했냐는 질문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패션 쪽으로 패션 업계에 지원하려면 패션에 관련돼 있는 전공 지식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너 학생 같은 이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패션계에 일을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가서 또 다른 복수 전공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그 나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나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게요. 나이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막내가 어느 씨보다 훨씬 더 어려요. 그러면은 뽑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계질서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건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거고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씨가 지금 그거 말고 조금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는데 뭔 부분이냐면 오늘 씨가 그쪽이 좀 백화점이나 유통 이쪽이 좀 관심이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때도 어디에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올해의 백화점의 채용의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트렌드하고 올해 트렌드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요. 좀 다르게 가는 것도 있는데 작년 트렌드를 대비해서 보자면은요. 한 4가지 정도를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멋이 아닌 그냥 사람이 멋이 있죠. 백화점 가면 그게 옷 사러 가잖아요. 대부분. 꽃가옷 입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맛을 조금 그래서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백화점 가면 왠지 유기농 사도 좋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몰 럭셔리라고 해가지고 저가의 고퀄리티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쇼핑룩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건강, 싱글, 뭐 편의 이러한 이 포미족 들이 이제 나를 위한 이 포미족들에 대한 소비 패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게 백화점의 또 트렌드가 됐고요. 그다음 하나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원호 씨가 잘 짚어준 건데 남성들의 패션가. 그죠? 객단가가 지금 남성들의 객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10년 전에는 한 10만 원대였는데 지금 한 16만 원대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반면에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남성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포켓에 있는 돈을 빼라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무족 또는 구루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족은 저 같은 이제 중년층의 이제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아재가 아니야. 나 이상 아재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젊게 살 수 있어. 그래 나한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루미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패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노 씨 같이 원래 패션이나 아니면 옷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구루미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백화점에서 이제 많이 트렌드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이 변화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옴니 채널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프라인과 그다음에 온라인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픽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로 우리가
쿠폰을 주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옴니 채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너 씨가 그 백화점 가서 이제 뭘 봤다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롯데나 현대나 국제국제 어떤 신세계 이 세 개의 백화점을 가다 보면은 다른 곳이 딱 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뭐냐면 롯데나 아니면 현대 가시면은요 우리가 피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단말기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신세계는 태블릿 PC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태블릿 PC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죠? 저희 아나운서가 네, 뭐, 생각해보니까. 백화점 많이 가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서요. 네. 왜 그런지 또 갑자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아니, 네. 그래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제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곳에서 결제를 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파에서 많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자파에 관련돼 있는 MD라든지 이벤트 정보를 띄워주면서요. 그 사람이 그걸 맞춤형으로. 보면서 다시 그걸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까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트렌드로 읽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개인들. 강의를 엄청 백화점 재밌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이제 답을 와, 할 수 있는 답을 해주셨는데 훌륭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채용 트렌드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또 이 전에 말씀해주신 게 경험이 좀 필요하다. 지금 네. 계란만 있고 뭐 소금, 후추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경험을 좀 더 해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오너 씨가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패션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이 매장 관리직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관리직은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긴 한데 직무긴 한데 영업이나 영업 관리직은 좀 우리나라 청년들이 조금 더 나중에 해도 관리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학생이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나 영업 관리직으로 가더라도 이 판매나 아니면은 그 매장 관리 쪽에 관심을 두고 좀 경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관리 쪽도 SM이나 SAC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SM은 우리가 이제 매장 관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그 본인도 SM 쪽으로 많이 또 지원했다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SC도 있거든요. S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S 리테일이나 아니면 BJP 리테일 같처럼 편의점 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다음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업 관리직을 떠나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나눠서 나는 SM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SC로 가겠다 해서 나눠서 한다면 경험을 그쪽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매장 관리나 뭐 고객 그 직접 판매직을 하는 것도 네. 기본적으로 고객을 직접 맞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뭐 호감도가 있는 편이니까 네.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를 제가 또 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내 분석, 자기 분석이 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분석, 그다음에 기업 분석까지 이렇게 3매칭을 통해서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본인이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너 씨한테 더 좋은 방향성이 어딜까 하고 제가 또 머리를 좀 맞대고 네. 또 아, 진짜 회의 초 주말 내내 아프신데도 예. 고민하셨네요. 엄청 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회의 초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회의 취업 전문가 또 이제 박창규 대표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네. 또 오너 씨에 대해서 또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대표님이 또 오너 씨한테 또 얘기를 전해달라는 또 그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토킹도 이제 가능한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직무 경험 쪽입니다. 직무 경험 쪽인데 어디 쪽으로 가냐면 프로덕션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프로덕션 포지션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생산이거든요. 생산인데 그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프로덕션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즉 생산 관리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그 공급자한테 이제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원산지에다가 주문을 넣고요. 그다음에 주문 이제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배달까지 해주고 그런 직무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생산 직구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이제 운송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오늘 씨가 잘하고 있는 영어, 그죠? 영어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눈치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성실감, 오늘 씨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부분을 다 파악해봤을 때는 거기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고용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빠릿하고 활동적인 사람. 네. 이러한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있거든요. 프로덕션 것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관련된 해외 인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프로덕션 직무를 좀 추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험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또 국내 취업도 노려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죠? 해외 취업은 해외 가서 살아는 게 아니에요. 해외 가서 1, 2년이나 뭐 1, 2년 정도 직무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영업 관리라든지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관리직도 그다음에 경영 관리직도 경영 지원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어필을 해보라는 소리죠. 해외 경험 얘기까지 많은 걸 나왔는데 들었습니다. 한 장 넘게 지금 저기 필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스스로 어떠세요, 느꼈던 좀? 부분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은 그 해외 쪽에 이제 취업이나 인턴을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건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도 일단은 거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진로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백화점 그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그런 직무 고민들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비교해 보자면 사실 저는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냥 겉핥기로만 들었고 이렇게 깊은 내용은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많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게 많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철원 선생님께서 해외 얘기하면서 우리 PD도 그랬고 영문과니까 영어 잘할 거다라는 게 저도 이제 아닌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잘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프리토킹이 가능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영문학이랑 영어랑은 좀 별개거든요.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럽니다. 외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네. 외대남도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다 그런 분들 많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해외에서의 그런 경험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창규 대표님 통해서 또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면 그렇죠. 영어 실력은 뭐 쑥쑥 늘 거기 그분도 때문에 글씨 할 수밖에 그런 없기 부분도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직군으로만 보자면 네. 이제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그 산업군을 그 넓혀보는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그거는 것도 어떨까요? 좋을까요?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린 것 중에 오너군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뭐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네. 아까 교육계의 MD라든지 아니면은 교육계의 또 교육 개발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에도 영어 교육에 관련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본인의 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경영 지원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관리 파트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바운드리를 높여서 산업군에 좀 바운드리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희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 좀 더 어떤 직군의 스펙트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도 내가 상반기 때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쪽이 직군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었던 그 해외 취업 쪽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 경영 지원이나 생산 관리 같은 부분은 제가 문과로 지원을 못하는 걸로 단순 인문계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직무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학점 들었다면서요? 그 왜 그 복전을 하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복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이 때문에 좀 빨리 졸업을 해야 돼서 한 학기 정도를 더 다녀야 되더라고요. 완전히 하려면은. 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수해야 중간에 될 게 또 다른 게 많이 있었군요. 네, 한 20학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나이가 어쨌든 발목을 나이가 또 잡았네요. 발목을 네. 잡았던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이게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 좀 전투적으로 파이팅 했어야 되는데 열정적일 것 같은데 준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실제로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를 또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졸례자도 아니었고 네네. 이제 한 2월 학기 남은 졸업이죠. 상태였군요. 네네. 이제 내년 이게 1월 졸업인 거 이제 예, 2월 올해 2월 졸업. 졸업인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군요. 졸례자네시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례자신 분 나이는 있는데 졸례자인 경우는 충분히 그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뭐 음. 졸업 유예는 생각하고 안 계시죠? 네, 이미 다 졸업. 어, 네, 해야 졸업 되니까. 유예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는 또 반대하는 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졸업 유예를 하게 되면 학교 조은임을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졸업 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 유예자들한테 뭐 얼마의 특혜를 준다든가. 특혜를 준다 해서 얼마의 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을 좀 유지한다는 부분인데 지금은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 졸업자나 기졸업자나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를 좀 더 원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졸업 유예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 얘기 좀 하다 보면 저도 오너 씨 나이 때쯤에 순천향대학병원에 지원을 해가지고요 최종 면접까지 갔거든요. 근데 안 되셨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5명이 들어갔었는데 최종 면접에 거기에서 2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3명이 붙어 떨어졌죠. 3명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였냐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때 나이 당시 31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나이가 제일 비슷하네요 많았었는데 지금. 예. 근데 남학 그 같이 지원했던 이제 최종 관계 올라왔던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28, 뭐 29 이게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24, 25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또 가미가 됐냐면 순천향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천향 대학교를 나와야 또 아이고. 그게 또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15년 전 일이거든요. 한 10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고 또 브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내려놓고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꼭 도전을 많이 해보시고 34살 우리나라의 청년이라 하면요 34살 이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비단 원호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어문 학생들은 항상 그 직무가 선택 폭이 넓지 않아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뭐 신의 한 수랄까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문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직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원호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복수 전공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복수 전공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학에서 저한테 며칠 전에 자문이 좀 들어왔는데 무슨 자문이 들어왔냐면 특수 외국어 특수 외국어라 하면은 이제 아랍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질어 아니면 포르투갈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몽골어 이러한 뭐 티베터 뭐 이러한 곳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 교수님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면 연계 전공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연계 전공을 진행하겠냐면 ICT 즉 IT와 CT와 BT 그래서 IT와 CT라면 문화 체험 관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BT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분야까지 연계 전공을 이제 만들자고 하는데 저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이제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인문계생들한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코어 사업이라는 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사업이라는 것은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IT 전공에 관련돼 있는 전공을 같이 합해서 가르쳐 주면서 융합 전공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하나의 복수 전공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IT라든지 그다음에 BT라든지 이러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어문학계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현장 실습이나 인턴들 많이 나가고 네. 있는데 거기에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뭘 원하고 있냐면 보내는 그 학생들한테 IT 교육을 좀 시켜서 보내라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IT 교육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원우 씨가 원하는 영업 관리, 마케팅, 해외 영업 아니면 영업, MD 같은 이러한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적인 측면, 즉 실적을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가장 IT와 잘 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쪽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다른
다른 가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우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원호 씨가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뭐 청년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은 국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가시려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저널리스트의 마인드로 역량으로 네. 키워가지고요. 업종별 상호권에 대해서는 이해력과 그다음에 전문 지식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을 위한 엑셀, 그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엑셀 잘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필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땠어요? 이제 첫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직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좀 최우선적으로 쌓아봐라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까요? 그 나이에 대한 거가 항상 걸렸었는데 정말로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업 그 인수가 이제 작아질수록 네. 인사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객관적인 평가로서는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 시간입니다. 내일도 잘 준비해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세계 박철웅 강사님 그리고 김원호 학생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찬 1부 시간이었고요.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인 뉴스 만나보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소식들을 저희 골라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인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요즘 신규로 구인하는 사업장이 많지가 않아 걱정인데요. 그래도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은 열심히 지역 구직자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간만에 대량 구인 사업장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강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로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가공 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지스 사업장입니다.
공작기계 조립 및 가공하실 자동화 설비 조립원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거절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청년층 구직자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30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의 날 행사는 주식회사 8도 나주공장 업체가 참여하여 거절 이상 학력의 생산직 15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부터 지급되고 상여금 4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1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주 고용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날 행사 당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돼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오츠카전자 주식회사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자동차 검사 장비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입자, 가스 분석 장비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메인 언어 개발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 대졸 이상 학력의 관련 분야 전공자이면 됩니다. WPF, C++, VB 숙련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내외이며 면접 후 결정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되고 면접 시 간단한 필기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창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 품질 관리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화장품 용기 제조 관련 품질 관리 및 제품 사양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산업 경영 또는 산업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품 용기 품질 관리원 1명을 신입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주말에도 역시 뉴스했습니까? 역시 일했죠. 예, 네. 주말에 또 워낙 제가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많았기 때문에 예. 네, 다들 뭐 모든 앵커들이 좀 바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동안 뭐 취업 시장이 얼음판이다 보니까 항상 네. 좀 어둡고 안타까운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최대한 밝은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모아봤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요. 네. 이것만 알아도 취업 성공 2018 채용 키워드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예. 밝은 뉴스를 모아 모아 오셨습니다. 그래,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2018 안 하려고
저도 예, 일부러 스킵한 그러니까요. 건데.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했습니다. 꼭 그걸 네, 하셔야 굳이 꼭. 속이 편안하셨습니까? 왜냐면 원고에 예. 지금 여기 음표까지 있었어요. 원고에 이건 음표까지 작가님이 꼭 넣어주신 해야 거는 된다는 예, 해야 거기 한다. 때문에 예. 저도 아까 그 시작 때 참았는데 네. 있어서 참았는데 네, 결국 한 번 했습니다. 했네요. 네. 제가 자, 이- 취업인 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심을 잡으려고 제가 그랬어요? 살짝 스킵한 건데 하고 싶었죠? 굳이 이걸 또 하시는 센스. 네. 음표 때문에 했다는 거. 예. 자, 알겠습니다. 2018 채용 키워드인데요. 이것만 알아도 취업 성공에는 좋다. 네. 자, 취업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들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수시 채용입니다. 2018 채용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죠. 여기에 근로시간 감축까지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공채를 통해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보다는 공채 횟수를 줄이거나 결혼 및 추가 TO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은행권도 지금 하반기 공채를 한 번으로 축소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2018년 상반기 수시 채용을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취업 현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기 공채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꼭 준비하셨다가 잘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할 텐데 네. 아까 밝은 뉴스라고 했는데 밝지는 않네요. 예, 일단 조금 기다려 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좋은 키워드를 갖고 왔으니까요. 네네.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밝은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슈는요.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일자리요. 공공일자리. 이거 최저임금이랑 같이 좀 뜨거운 이슈잖아요. 뜨거운 이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공공기관의 채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도 채용 계획을 밝힌 322개 공공기관에 따르면 예.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22,876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반기에 절반 이상이 채용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예.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도 24,375명으로 예상돼 있어 공공 분야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올해가 정말 공공 분야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들께는 정말 기회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도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바로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 취업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작년은 이제 뭐 보지 않고 채용하겠다. 예. 눈 가리고 채용하겠다. 예. 예,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대본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연기를 잘하시네요. 나와 네. 있지만 안 나와 있는 척. 대본에는 예. 역시 취업하시는 분들은 다르시네요. 이런 게 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할 방향입니다. 어떤 민간 기업은 면접을 볼 때 이 면접용 유니폼을 따로 주기도 한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유니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고요. 예. 또 입사 지원자 모두에게 필기 시험 기회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국내 민간 기업 10곳 중 한 곳이 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도입 의사를 밝힌 기업도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비춰서 보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더욱더 지속되고 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서비스 직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선입견이나 어떤 차별적인 그 요소를 배제한 네. 그러니까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훨씬 더 취업 준비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다고 느껴질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요. 자, 네 번째 키워드인가요? 들어볼까요? 네. 예. 이 네 번째 키워드는 네. 워라벨인데요. 혹시 워라벨. 두 분께서는 이 워라벨에 대해서 중요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저희 되게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했었어요.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성희 워크 앤 라이프 아나운서의 밸런스. 워라벨은 어떤가요? 저요. 네. 일과 또 제 개인 시간의 아, 밸런스를 밸런스 잘 맞추는 잡죠? 거죠. 잘 못 맞췄죠, 여태까지는. 그랬습니까? 그러다 이제 예.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요.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어떻게 저는 뭐 보셨습니까? 워낙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또 뭐 육아도 해야 되고 물론 이걸 보고 있는 저희 육아가 집사람은 워크가 되나요? 무슨 육아 하냐고 하겠지만 어쨌든 예. 그래도 워라벨을 좀 잘 좀 그
유지하기 위해서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두 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그렇습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입니다. 최근 이 워라벨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취업 성공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취업 성공 키워드라기에는 이 워라벨 직장인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예. 네, 최근 취업 추세 준비생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통하나 봐요. 아무래도 네. 최근 추세에 맞춰서 기업에서 이런 기업 문화 개선으로 이 워라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마트인데요. 자율좌석제, 시차 출근제, 사무실 강제 소등 확대 시행 등 이 워라벨 문화 정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이런 워라벨을 많이 따지면서 준비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야, 어디든 그냥 들어가고만 싶을 줄 알았지만 네. 이 워라벨을 따지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롯데마트 말고도 워라벨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이제 있습니까? 이랜드 그룹과 신세계인데요. 네. 조직 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한 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금지시키고 또 직원들의 퇴근 후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신세계는 처음으로 주 35시간의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워라벨에 대해서 약간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뭐 이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아직도 이제 퇴근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카톡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워크 라면 밸런스라고 조금 비판의 의미죠. 아이고. 일을 하면서 겨우 라면으로 네. 때워야 하는 그래요. 이런 밸런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좀 자조 섞인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도 실제로 있었군요. 그런데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많죠. 예. 네. 적지 제가 그리고 않습니다. 저 취업 준비하는 분들 네. 옆에 많을 때만 해도 이랜드가 일랜드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 뉴스도 그런데 나왔었기 때문에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예. 반성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래저래.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제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요. 다섯 번째 키워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직무 적합성입니다. 아까 네. 소개해드린 워라벨을 포함해서 근무 시간 단축, 또 오버타임 금지 등의 이슈들이 급부상하면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채용 방식과 다양한 평가 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 공채부터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서 상식 과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홍기철 쌤이 얘기하면서 상식 과목 빠지기 때문에 네. 그 G사트는 꼭 잡아야 된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식 과목을 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암기 위주의 상식 과목보다는 이 구직자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업무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인 분야별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롯데그룹에서는 능력 중심 채용에 맞춰서 별도의 전형 과정인 LTEP으로 분리해 이 변별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 채용 시장을 보면 왜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SE도 그렇고요. 이제는 네. 채용에도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인재입니다. 디지털 인재. 네. 어떤 이게 뜻일까요? IT 쪽에서 집중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지털이니까. 예, 최근 뭐 워낙 말들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 인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유연한 사고와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직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화입니다. 한화는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을 강조했고요. 또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디지털과 AI, 빅데이터 등으로 신입 직원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은요, 디지털 인재와 핵심 성장 경력직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KB 하나은행이 신입사원의 40%를 이 디지털 인재로 채용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뭐
두 분은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게 네. 인터넷 뱅크가 생기면서 이제 대면 거래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은행들도 IT 분야의 그 어떤 전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런 IT 분야 취업 준비생들이 은행권으로 많이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양방향으로 그렇게 좀 채용이 된다면 네.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이후에도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한 가지 분야의 기업에 국한하지 마시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이 취업 준비에 보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뭐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 뉴스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이 키워드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뭐 저 풀어주시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또 취업을 하기까지 사실 벌써 5년,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때의 취업 시장과 지금의 취업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해외 취업에 대한 소식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뭐 지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사실 해외 취업이 워낙 쉽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취준생들도 많이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또 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직은 취업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꼭 올해는 좋은 소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우 학생 같은 경우도 예.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많이 준비했다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 말 들어봤더니 안 한 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기회가 충분히 다양했죠. 그렇죠. 조세현 아나운서 말대로 파다 보면 다들 다 안 된 것 같고 뭐 한 걸 다 한 것 같지만 예.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좀 그렇습니다. 취득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다음 주에 어떤 해외 취업에 관련한 그래요. 뉴스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네. 수고해주신 조세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업 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는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